ESG 평가는 지속 가능한 금융을 위해 자산 투자 및 채권 평가 등 자본시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 ESG 기준원을 통해 상장사 등 900여 개 기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되어 ESG 평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의 안전관리 정책과 수준 파악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ESG 평가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 간 상거래에서는 ESG 평가를 통해 공급망의 ESG 경영 수준과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독려하기 위해 특별금리 ESG 대출과 같은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ESG 평가는 자체적인 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ESG 자가진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SG 평가 지표는 대부분 E, S, G로의 W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한국지배구조원의 평가 지표는 상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의 사업구조별 영향도에 따라 기본 평가를 진행한 후 ESG 이슈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상장회사의 ESG와 관련한 발생 가능 위험 수준을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하고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내외 다수의 ESG 평가기관이 사용하는 지표는 정보공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4가지 영역에서 추출된 61개의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ESG 이행과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대기업과 상장사 중심의 지표를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ESG 평가지표로 적합한 이슈를 해결하고자 개발된 것입니다. 환경 성과는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 자원의 환경 영향도를 측정하고 개선하는 것을 평가합니다. 이 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지표는 기업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규모를 평가하고 업종 내 수준을 반영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고 감축 방안을 모색하여 환경 성과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기업은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환경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ESG 평가는 지속가능 금융을 목적으로 자산 투자 및 채권 평가 등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외에서는 1999년부터 다우존스에서 6천여 개 글로벌 기업의 다우존스 지수를 평가하여 공시하였고, 국내에서는 한국 ESG 기준원에서 2011년부터 ESG 평가라는 이름으로 900여 개의 상장사를 평가하였습니다. 평가는 상장사의 평가 특징상 공시자료와 미디어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ESG 평가의 경우 금융거래보다는 기업 간 상거래의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되고 1년 후인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으로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더 엄격한 형벌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급은 물론 위탁사업이나 용역 제공 등 계약의 형식에 상관이 없고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과 사업장을 포함함으로써 해당 사업과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요인을 제거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배치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중대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개인 사업주의 경우 10억 원 이하, 법인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개인 사업주의 경우 1억 원 이하, 법인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지우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기업 간 상거래에서 ESG 평가를 확대시키는 이유는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자가 위반 행위자에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로 확대된 것과 연관됩니다. 업무의 특성상 공급망을 통해 생산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거래 관계에서 공급망의 안전관리 정책과 안전관리 수준을 파악할 수 없었던 기업들이 공급망의 ESG 평가를 통해 이를 확인하려 하는 것입니다. 건설업과 제조업 등 공급망이 생산 프로세스와 설비 등에 관여되는 산업이 해당됩니다. 2021년 포스코 건설은 신용평가기관인 이크레더블과 함께 건설 특화형 ESG 평가 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모형은 건설업과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건설업의 ESG 요구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21년 주요 공종에 대해 ESG 평가를 시행하였고,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공급망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포스코 건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공급망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컨설팅 제공을 통해 공급망의 ESG 개선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를 필두로 다수의 건설 대기업이 자사의 공급망에 대한 ESG 평가를 시행하고 ESG 현황과 수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업 간 상거래에서 ESG 평가는 공급망의 ESG 경영 수준을 파악하고 ESG 부문별 우수 성과와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의 ESG 리스크가 자사의 ESG 리스크로 전이되기 쉬운 업종 중심으로 기업 간 거래용 ESG 평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 간 상거래 ESG 평가는 활용 목적이 상거래 의사결정 및 참고 목적임에 따라 중진공 및 신용평가기관 등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ESG 평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을 독려하기 위한 특별금리 ESG 대출을 실행할 대상을 선별하거나 ESG 경영 수준이 우수한 그룹에게 금리 할인을 주기 위해서 ESG 평가 결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2022년 6월 업계 최초로 금융기관 자체의 ESG 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자체적인 ESG 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차주를 평가, 차주의 ESG 성과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지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차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이크레더블과 함께 ESG 자가 진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게 필수적인 ESG 평가에 대해 기업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고객의 ESG 수준을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KB국민은행의 그린웨이브와 같은 ESG 대출 실행에 있어 ESG 등급을 적용하여 ESG 금융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ESG 평가 지표는 ESG로의 대분류와 E의 환경 경영, 환경 성과 등으로 분류되는 중분류까지의 구성은 기관별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 세부 지표의 경우 평가기관의 평가 목적과 피평가 대상 그룹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포함되는 공급망 ESG 평가와 금융기관의 ESG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를 중심으로 ESG 평가 지표를 이해해보고 지표별 평가의 목적과 특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ESG 평가 지표의 토대가 되는 것 중 한국 ESG 구조원의 평가 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ESG 구조원의 평가 지표를 이해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내 다수의 ESG 평가 기관이 평가 모형을 개발할 때 참고하는 평가 지표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한국 ESG 구조원이 평가하는 주 대상이 국내 상장 대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상장 대기업의 평가 지표를 이해하는 것은 상장 대기업의 공급망의 ESG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 ESG 기준원의 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사를 피평가 그룹으로 하며 공시된 정보를 평가 데이터로 활용하는 한국 ESG 기준원은
피평가 기업의 사업 구조별 영향도에 따른 분류를 통해 기본 평가를 진행하고 기업의 ESG 이슈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등급은 S, A+, A, B+, B, C, D의 7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의 목표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상장회사의 ESG와 관련한 발생 가능 위험 수준을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하고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KESG 가이드라인입니다. KESG 가이드라인은 서스테이널리틱스, MSCI, GRI 등 국내외 주요 13개 ESG 평가기관이 사용하는 3천여 개의 평가지표와 측정 항목을 분석하여 정보 공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4개 영역에서 61개의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ESG 이행과 평가지표를 추출하였습니다. 기존의 평가지표는 대기업과 상장사 중심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KESG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범용적 ESG 평가 지표입니다. 또한 ESG 경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개별 기업이 ESG 평가 지표를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자 작성된 가이드라인입니다. 주요 평가기관이 사용하는 지표의 의미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기업의 ESG 경영 수준에 맞추어 단계별로 계획을 작성할 수 있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KESG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국내 ESG 평가기관이 ESG 평가 지표를 개선하거나 신규 개발 시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투자기관의 경우도 국내 기업의 ESG 경영 성과 수준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거나 자체 ESG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KESG 가이드라인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크레더블의 ESG 평가 지표는 GRI 가이드라인, UNGC, ISO 26000, CSR 지표, RBA 행동규범 등에서 활용되는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지표 중 소통 능력 등 평가가 모호하거나 IR 횟수, 전자투표 실행 여부, 주주총회 개최 등 대기업 상장사에게만 해당되는 지표를 제외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규모적 특성을 반영하되 국내외 ESG 경영에서 목표하는 방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개발되었습니다. 평가 모형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조, 건설, 유통 서비스로 분류되며 제조의 경우 환경 민감과 표준 제조로 분류하여 온실가스 배출과 폐기물 발생 등이 미치는 영향을 제조업 내에서도 구분하여 평가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분류하여 지배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기업은 해당 업종과 환경 민감도, 상장 여부에 따라 다른 평가 모형을 적용받게 됩니다. 평가는 정량평가와 현장 실사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요 ESG 이슈 발생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크레더블의 ESG 평가 지표를 부문별로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환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에서는 기업의 환경 전략, 환경 경영의 수준, 환경 성과, 환경 관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경 전략은 기업의 환경 전략 체계의 내용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의 보유, 해당 조직의 실제 활동 등을 평가하는 부문입니다. ESG에서 환경 부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위한 기업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환경 전략은 기업의 ESG 경영에서 환경 전반에 대한 의지를 평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환경 경영은 기업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 경영 체계 보유 여부와 실제 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나 녹색 기술 개발 등 친환경 사업을 영위하거나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환경마크, 저탄소 제품 인증 등 기업의 제품 생산과 유통, 폐기 과정에서 타사에 비해 환경오염을 절감시키거나 에너지를 절약하는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등은 환경 경영의 성과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환경 성과는 기업의 사업 과정에서 이용되는 에너지 자원의 환경 영향도를 측정하고
기업이 이를 개선하거나 줄여나가기 위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기업이 사용한 에너지 자원의 환경 영향도는 온실가스 배출, 폐기물 배출, 용수 등으로 나누어 평가됩니다. 온실가스 배출은 기업이 보유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인 스코프 1, 스코프 2와 기업의 소유 사업장은 아니지만 기업의 생산, 유통,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인 스코프 3로 나눠집니다. 온실가스 배출 중 스코프 1은 기업이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직접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포스코, 현대제철 등 대기업 중심의 배출이 다수입니다. 스코프 2는 기업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전력, 온수, 스팀 등의 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를 의미합니다. 중소기업 대다수는 전력을 이용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간접 배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코프 3는 공급망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입니다. 기업이 직접 배출하지는 않지만 기업의 공급망은 제품과 프로젝트의 완성도에 기여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기업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로 보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스코프 3를 환경 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평가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시와 평가 지표에 적용될 가능성을 대비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지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수준, 매출액당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나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업의 연간 전력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 개수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규모를 평가하고 업종 내 수준을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수준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평가합니다.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비율로 평가하고 감축의 정도에 따라 점수를 차등합니다. 매출액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동일 사업군 내에서의 에너지 효율화를 평가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실질 사업 연관성을 파악합니다. 폐기물 배출량과 폐기물 감축 이행도 환경 성과의 평가 지표입니다. 여기서 폐기물이란 기업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폐기물 배출량은 기업의 생산성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을 저하하지 않고도 폐기물 배출량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폐기물을 감축하는 방안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사업 영위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의 사용에 대해 평가합니다. 기업의 제품, 생산 및 매출을 발생시키는 과정에 필요한 전력, 용수, 가스, 유류 등 다양한 에너지의 매출액 대비 사용 비율을 산출하여 에너지 과다 사용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수 사용량의 적정성도 환경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환경 관리는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제를 인식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대한 평가 부문입니다. 환경 관련 법률 규제의 위반 행위란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 환경오염 행위, 폐기물 불법 처리, 환경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혹은 오작동 방치 등을 의미합니다. 환경 법률 규제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의 내용에 따라 기업의 비용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지역사회나 공급망으로서의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규 준수 여부는 평가 시점부터 특정 기간 내의 위반 여부와 위반의 내용, 위반의 빈도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은 환경영향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련 법에 근거하여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환경물질 관리 정책과 수준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 건설 현장의 환경관리를 평가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